이 안철수 의원이 침묵을 깨고 요즘 뿔이 나 있는 듯합니다. 정점식 의원 최고위원 임명, 또 김윤 의원 임명, 이 두 사람을 임명을 요청을 했는데 최고위원 임명 요청, 이거는 당연한 안철수의 권리입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할 때 조건이 바로 기본 조건입니다. 이거를 안 듣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어거지고 떼쓰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완전히 이건 파렴치한 이준석의 판단입니다. 최고위원 안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동되니까 자기 패거리들로 좀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 같은 사람도 하나 있고 자기 밑에 수하 같은 사람도 하나 있고 딱 해서 포진을 시켜놨는데 여기 최고위원회 두 사람이 들어오면 균형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대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준석 사당입니까? 이 공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필요해서 했다면은 이준석이 가는 행위는 사기 행위입니다. 왜냐? 약속을 안 지키니까요. 그거는 국민 앞에 약속을 했죠. 합당 조건, 최고위원 2명, 대변인 1명 등등 해서 합당 조건에 제1번으로 실행을 하려는 것을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 2명을 지명을 하니까 이거를 거부를 한 이준석, 국민 앞에서 사기를 친 케이스입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 인선을 두고 지금 보통 논란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당 대표를 지낸 안철수 의원이 대선 직후의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2명을 최고위원으로 추천을 했으나 이준석이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재고를 요청하면서 파열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 정점식 의원은 누구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연배도 많습니다. 네. 최고위원 자격이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김윤, 이분은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입니다. 이분을 비토하는 이유는 그전에 국민의당에 있을 때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같은 당이면서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을 김종인과 함께 조롱하고 우롱하고 놀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나라샤를 하고 분탕질을 서너 번 치고 한 건 어떻습니까? 자기가 뭡니까? 당 대표라고 그러면은 합당 약속을 했으면 자기가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안철수가 추천한다고 해서 비토를 논다. 지금 이준석이 그 최고위원회 구성을 지금 보면 말이죠. 거기에 자기 편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주 골수 편들. 바로 이런 상황은 이준석이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런 정치 생명 날아갑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정치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는 특히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는 걸로 들어왔는데 지금 38입니다. 그 사람이 10년 전에 이 28살 때 일을 벌린 건데 성상납 의혹. 워낙 비대위원을 빨리 했으니까 말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임명이냐? 유승민이가 박근혜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만큼 가까웠고 또 그러고 유승민이가 또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된 건데 그 다음부터 그 승승장구하는 그 정치적 코치를 잘 받아가지고 승승장구해서 단수공천으로 국회의원에
3번인가 나갔다가 쭈르륵 미끄럼 타고서 저기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가 이 역선택이 있는 바로 또 분열하는 나경원과 주호영이 서로 분열하는 이 틈을 타서 당대표로 진입한 사람입니다. 아주 여기까지는 절묘하게 잘 들어왔는데 그 뒤로 그가 한 정치 행위는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사에 오염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자, 상납을 20대 때 받은 사람 대단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합니다. 정치로서 성상납을 20대에 받은 자유민주 국가에서의 사람은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비록 그것이 의혹이라 하더라도 의혹이면 바로 젊은 사람 같으면 바로 아니야 하고 나가서 자기가 이걸 대야 되는데 무고로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찔려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인식하는데 이제 안철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하더니 안철수가 제도권화에 들어왔습니다. 합당했습니다. 합당을 하고 더더욱이 인수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케미가 오히려 안철수가 케미가 국민의힘만큼 더 깊은 지금 여건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권과 투쟁한 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을 향해서 공격한 이 안철수의 그 무서운 독설이 얼마나 셌는지, 강도가 세고 얼마나 강하게 저항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말을 뒤져보면 알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하고 쳐보면은 쫙 나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놓고도 말이 많은 게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90도로 절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뻣뻣하게 서서 절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흔히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 시에 했던 최고위원 2명 지명을 했는데 비토를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합당 사기입니다. 합당 사기범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끝내 거부한다면 합당 사기범으로 고발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고발하면 되죠. 합당 사기범. 안철수는 하기가 곤란할 테니까 이제 같은 당이 됐으니까. 국민의 당원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되겠죠. 합당 사기범, 사기 혐의로 고발.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이 정점식 의원 추천을 두고 잠재적인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 간의 전략적 연대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언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논이고 추측이고 그게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준석이가 품어낸 얘기가 아닐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은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당헌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출신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것은 저뿐 아니라 많은 최고위원이 의아해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안철수 대표가 추천을 2명 한다는 것만 했지 국민의 힘에 있는 사람은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런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절대 그때 금도를 벗어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금도를 벗어난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자는 누구냐? 이준석 아닙니까? 안 의원이 정 의원의 추천 배경을 두고 화합의 제스처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 화합을 뭐 이렇게 합니까 하고 정면 반박을 하는 거 보십시오.
안철수는 이번에 오히려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최고위원 추천을 자기당 한 명, 자기당 출신 한 명, 서울시당 위원장 했던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했던 사람 하나. 그 다음 정점식 의원. 뭐가 어떻습니까? 그러니 같은 패거리라고 이제 흔히들 불려지는 이준석 패거리, 이준석이 신세를 잔뜩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준석을 옹호를 합니다. 국민의당 추천 몫을 줬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정의원 추천은 국민의힘인데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고 또 외치는 아주 어색한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 가지고 장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벌써 이준석이는 안철수를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견제를 한다는 뜻은 자기가 다음에 나오겠다는 뜻인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 꽃감이나 먹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다음에 당대표요 꿈도 꾸지 마시오. 네. 이런 복잡한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란 사람, 이 사람도 최고위 어떤 정수 문제를 들어가지고 정의원의 지도부 입성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도 참 오락가락하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뭐 대통령과 뭐 몇십 년 지기라고 친구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들 그렇게 파워가 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과거에 친구했던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치고 변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외경되게 딱 잘 받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과 과거에 뭐 했다 그런 소리 한다는 사람들 치고 바로 된 사람들 몇 명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수 문제를 들어가지고 정의원 지도부 입성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는 이준석 편을 든 겁니다. 언론이 그랬습니다. 이준석의 편을 들고 있다. 정진석 할 때도 이준석의 편을 딱 들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좀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이죠. 검수완박 할 때 박병석하고 같이 둘이서 샬라샬라 했습니다. 여기 국민의힘하고 최고위라든가 이런데 뭐 어떤 토론 이런 걸 거치지도 않고 혼자서 싹 가서 박병석하고 국회의장하고 둘이서 합의안을 딱 내놨다가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거 최대의 실수가 아니고 그는 정치적으로 스스로 떠났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대통령 친구라는 그런 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탄핵까지는 안 시킨 모양이죠. 그건 탄핵감이죠. 탄핵감. 당의 탄핵감이죠. 네. 네. 그런 일을 자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에게 권성동이가 지금 하는 이것은 아니 원내대표도 최고의 정수 문제를 들었다. 정수 문제. 정수가 오바됐다. TO가. 그러면 오바됐든 안 됐든 여기서는 두 사람을 추천할 권한이 있으니까 합당이 우선이라는 걸 잘 상식적으로 알고 오바티어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최고위의 의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안철수를 자꾸 내동댕이 치는 이런 모습은 정말로 저열하고 비겁하다. 제가 안철수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가 합당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 자기 가슴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역할을 그만큼 하고 인수위원장도 하고 인수위원장 얼마나 잘했습니까? 무리 없이 대가 없이 또 대통령 당선인에게 충성심을 다해서 그 정말 인수위 어려운 인수위를 잘 참으면서 잘 이끌어갔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우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제 투쟁은요, 이 민주당과 투쟁, 문재인과 투쟁은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준석 투쟁 한번 해봤습니까? 이준석은 절 90도 한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외에는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의 정체는 앞으로 곧 그가 당대표에서 그만두게 되면은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겠죠. 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나오겠죠. 네. 이제 11명의 최고위를 구성하는 게 논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안 대표가 양보하면은 김윤 한 사람만 받으면 9명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정의원 추천을 포기하라는 이런 얘기를 권성동이가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그러면 못 씁니다. 권성동 자신도 정치인 아닙니까? 안철수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많이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배려하는 우리의 마음, 합당했으니까 케미가 우리는 같다. 케미스트리가 동일한 아이덴티티가 있다. 라는 것을 당대표는 오히려 보여줘야 될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독선적이고 말이지. 예? 그리고 얍삽한 정치적 술을 많이 부리고 말이죠. 그거는 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박 대통령 탄핵한다고 법사위원장하면서 딱 들고 헌법재판소에 가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현재의 가치에서 정당은 더더욱이 판단합니다. 정치란 건 어저께 적대적 정당에 있던 사람이 오늘 합당해서 같이 가면서 소위 말해서 진화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이제 안철수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안철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대선 주자라는 사실입니다. 대선 주자를 많이 했던 사람, 대선에도 나가봤던 경험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경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이준석 두 사람은 정치를 바른 길로 정치를 유도하고 인도하고 또 스스로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